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가 경기도에 발생한 메르스 환자 2명을 국가 지정 격리병상을 갖춘 경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겠습니다. 격리 관찰이 필요한 의심 환자만 100여 명에 이르지만 수도권의 격리 병상이 부족해 지방으로 메르스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지역 메르스 환자 2명을 경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 병원은 신종 감염병 관리를 할 수 있는 국가지정 격리 병상을 5개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의 메르스 의심 환자는 모두 682명으로 이 가운데 격리시설에서 관찰이 필요한 환자만 100여 명에 이르지만 병상이 부족해 지방으로 환자를 이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지정 격리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30여 개로 병원마다 격리 병상 수는 5개에 불과한 상태여서 격리 시설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가 경주까지 이송되자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시와 해당 병원이 정부 지침에 따라 시민들에게 환자 이송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의혹과 이른바 괴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환자의 전국 이송과 치료는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시군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 대책반을 구성하고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18명이나 발생함에 따라 포항시 남북구 등 일선 보건소는 감시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비상감시반은 수시로 모니터를 하고 의사협회와 경찰서, 소방서 등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감시반은 중동지역 방문 자제와 함께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습니다. 내일이면 포항 KTX가 본격 개통된 뒤 2달이 되는데요. 당초 예측보다 50% 이상 승객이 이용하면서 주말에는 물론 주중에도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증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대와 환영 속에 개통된 포항 KTX. 열차 출발과 도착 시간에는 항상 승객들로 붐빕니다. 이용객들은 평일 왕복 16회, 주말 20회 운행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편수가 좀 적은 게 좀 아쉽고요. 네, 편수가 좀 많았으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횟수가 너무 적어서 좀 정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통 이후 한 달간 포항역 하루 이용객은 평일은 3,800여 명, 주말은 6,400여 명으로 코레일 예측치를 각각 30%와 70%나 웃돌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표 구하기에도 반영됩니다. 편수가 적은 데다 열차량마저 부족해서 더러는 표 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말 등 특정 시간은 매진되기 일쑤입니다. 오전 9시 50분 차가 주로 매진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주말에는 오후 시간대는 거의 매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증편 가능성은 있을까? 포항시가 요청한 증편에 대해 코레일의 공식 답변은 열차를 모두 투입 중이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 등 일부 구간을 새 철로로 바꾸어 열차 속도가 빨라지면 한두 편의 열차 투입이 가능한 점이 희망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중 주말 노선의 정편과 충분한 좌석 확보를 위해서 현재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다른 지역의 반발과 형평성은 걸림돌이자 최대 변수입니다. 증편 가능성은 새철로 안정화 공사가 마무리되는 7월 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모두 해제되고 영일 신항만 배우산업단지 예정지는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테크노파크 예정지 가운데 연일읍 학전리 일대 1.96제곱킬로미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6일 자정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달전리 일대가 해제된 바 있어서 포항 테크노파크 예정지는 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영일 신항만 배우산업단지 예정지 4.45제곱킬로미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17년 6월 6일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울진군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원정건설 대안사업비 2,800억 원을 쓰기 위해 사업비를 추경에 올렸으나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금쪽 같은 예산인데 부실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정홍원 총리까지 참석한 신한울원전 8개 대안사업 합의 서명식. 2,800억 원의 종잣돈에 주민들의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울진군이 편성한 추경 예산안 내역을 보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의료원 확장에 510억 원, 스포츠 기반 시설 조성 500억 원 등 1999년 안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불효불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두 부결되고 최근 가뭄으로 필요성이 입증된 지방상수도 확장 510억 원만 승인됐습니다. 490억 원이 드는 왕피천 대교 건설도 꼭 필요한지 논란입니다. 1km 상류 7번 국도에 2개의 교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원전이 있는 북면에는 장기 종합개발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제시되어 있는 북면 장기종합개발계획 시행에 따른 각각의 선도 사업은 너무 예산 부분도 적고 국도비 사업은 배제하고 이 돈 아니면 못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 사업비만큼은 그 군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했어도 안 되고요. 지역 나눔 묶기식 사업에서도 안 되고 우리 한두 사업으로 집중해서 경주의 경우 10년 전 엄청난 액수로 보였던 방패장 특별지원금 3천억 원도 허무하게 고갈됐습니다. 선심성 논란을 빚었고 상당액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도로 건설에 투입돼 시민단체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등 반발했습니다.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시드머니로 그렇게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전부 골목 무슨 수원사업, 선심성 사업으로 전부 집행돼버렸거든. 한수원이 화수분도 아니고 더 이상 뭉칫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 2,800억 원으로 울진의 기념비적인 사업을 물려주려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효율성 논란을 빚으며 삭감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되살아났습니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타당성이 낮다며 논란 끝에 보경사 원흥료 개축 설계비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예결특위가 전액 되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흥료 신축에는 당초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만 6억 원이 지원되고 내년에도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더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칠포 재즈 페스티벌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기존 지원액이 충분하다며 5천만 원 전액을 삭감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이를 부활시켰습니다. 칠포 재즈 페스티벌에는 당초 예산안에 이미 2억 5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편성하지 못했던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분 전액을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1차 추경 예산은 2,910억 원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452억 원과 학교시설 증개축 보수 617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경북교육청 예산은 3조 8,400억 원으로 당초보다 8.2%가 늘어나게 되는데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정례회를 통해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포스코 플랜텍의 워크아웃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 등 포스코 플랜텍 채권단은 오는 3일 워크아웃 결정에 앞서 채무 동결 여부를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의 75%가 채무 동결에 동의할 경우 포스코 플랜텍은 실사를 거쳐 워크아웃에 들어가지만 채무 동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야구에서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가 지난 주말 399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통산 400호 홈런 기록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펼쳐지는 포항 3연전에서 과연 대기록이 달성될 수 있을지 서건 기자가 예측해봤습니다. 지난 토요일 잠실 하늘을 가른 시원한 한방. 통산 400홈런 대기록에 한 발 더 다가선 이승엽 선수는 팀 승리에 기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팀에 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빨리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 돌파구 오늘 타격 하나로 조금 기분 전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펼쳐지는 포항 3연전은 여러모로 기록 달성에 유리해 보입니다. 이승엽 선수는 지난해 포항의 9경기에서 7개의 홈런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역대 포항에서 20경기 동안 9번이나 담장을 넘겼습니다. 상대팀 역시 지난해는 물론 역대 전적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한 롯데자이언츠. 2003년 역대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인 56호 홈런도 롯데를 상대로 뽑았습니다. 여러모로 기록 달성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정작 본인은 의연함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급하게 마음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마음먹으면 의외로 또 슬럼프가 또 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저 타석에서는 그냥 투수의 공만 집중해서 타격을 하고 싶고 빨리 제 상태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과연 400홈런이라는 대기록이 긴 기다림 없이 바로 터져 나올지 이미 포항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한다는 흥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재선충병이 시도관이나 국공유림, 사유림에 걸쳐 발생된 경우와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 국가가 직접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나무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영남 지역 유통업자 수십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고래잡이 어선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 26톤, 시가 78억여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로 48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 씨에게 고기를 사들인 영남 지역 식당업주 8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 차량 등을 이용해 야간에 몰래 고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산물 이력제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참여율과 인지도 모두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시범사업으로 수산물 이력제가 시행됐지만 이력제 표기 비용 부담으로 영세업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데다 지난해 기준 참여율은 9.8%에 불과해 소비자 절반 이상이 수산물 이력제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2008년 이력제를 시행한 쇠고기와 지난해 시행한 돼지고기는 모두 참여율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더위를 조금 식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입고 벗기 쉬운 겉옷 하나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7도, 포항 20도, 경주 15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7도, 영덕 30도, 포항 경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구름 많다가 동해 남부 해상에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동경주 대책위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재가동 보상 합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연은 원전 소재 지역인 양남면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만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가동 보상 합의안은 대표성도 없고 주민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재가동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 에너지 분야 원로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원로와 함께하는 환경정책 심포지엄이 오늘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렸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박원훈 한림원 연합회 회장과 박병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문위원 등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원로들이 참석해 환경 정책에 대한 전망과 접근법에 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개최될 실크로드 2015 행사를 앞두고 입장권 할인 예매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입장권 예매는 농협 전국 각 지점과 문화엑스포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12,000원에서 7,000원에 이르는 요금을 2,000원씩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입장권 구매자는 경주 지역 유적지와 놀이시설, 호텔을 할인 요금에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일 월요일에 마련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